채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됐니? 됐어요? 자, 그럼 채권 중에서 무슨 채권에 대한 이야기 한 거야? 금전 채권. 자, 그럼 이제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봐. 돈 빌려주는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한 날을 지급기일이라 하는데 지급기일은 대개 계약으로 정해지죠. 맞죠, 여러분? 언제 줄게 쓰잖아요. 다만 나온다는 얘기죠. 금전 채권 중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가 지급기일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언제 갚을지 얘기 안 했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언제가 지급기일이야? 돈 달라고 할 때. 야, 돈 줘. 다음 달까지 줘. 이해돼? 이게 지급기일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지급기일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 내가 지호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지호한테 돈 달라 했더니 지호가 안 줘. 그럼 내가 강제로 지호 주머니에서 100만 원 빼가면 돼, 안 돼? 안 돼. 요걸 딱 빼가는 순간에 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배웠어. 범죄가 되는 거야. 범죄. 맞니? 뭘 침해했어? 법인. 그렇지. 요렇게 이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안 하고 누가 대신해야 돼? 국가가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가져갈 수 없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야. 중요한 거 강제 집행 신청했으니까 신청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가서 강제로 빼서? 아니야. 나라가 뺏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는 거야.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되니까 강제 집행이야. 알겠니, 얘들아? 강제 집행이고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이 주도한다. 얘들아 뭐라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같은 말이야 지금 이게. 내 말 이해됩니까?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 요는 분명히 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네. 오케이. 그거는 요건에 갖추어지니까 우리가 대신 뺏어줄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계속 갑니다.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제 집행 대상의 종류 중에 뭐가 있대? 부동산. 맞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금전 채권 중에 부동산 가지고 얘기하겠다. 얘들아, 왜 부동산이야? 얘들아, 아파트 부동산이지. 왜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왜 건물이 부동산이냐고. 응? 이게 움직일동이야?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동산이야. 그럼 움직이는 산은 뭐라 그래? 유동산이라 동산.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말을 외우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부동산 뭔지 알겠지? 그럼 물어볼게. 땅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부동산인 거야. 부동산. 왜지 얘들아? 땅은 못 움직여. 또 가끔 또 자전한다는 새끼들이 있어. 쌤 지구는 돕니다. 큰일 나요. 알겠죠 여러분? 부동산이야. 이래서 부동산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땅이나 집 같은 거 이제 알겠지? 우리 민이가 나중에 건물주 될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이가 나중에 진짜 큰 건물주 될 것 같아. 민이 귀가 진짜 좋은 귀야. 부처귀야, 부처귀. 저런 귀 갔는데 진짜 나 민이 처음 본 날 깜짝 놀랐다니까. 민이 귀가 진짜 좋은 귀야. 민이 한번 보여줘 귀. 빨개졌네. 그지? 귀도 빨개지고 되게 신기한 귀야. 근데 부처귀야. 진짜 좋은 귀. 진짜 좋은 귀야. 저런 귀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잖아. 이렇게 앞으로 돼 있거든. 이렇게 귀가. 이런 귀가 왜 좋냐면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또 왜 숨겨? 아이, 또 애끼는 거야? 에이.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지원은. 운동 많이 하는 귀는 무슨 귀야? 이렇게 쪼그라든 거. 그 만두기라고 그런다며, 만두기. 그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며.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만두처럼 된 아저씨는 건들면 안 된대. 왜냐면 운동 엄청 하는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은. 귀가 하나가 없어. 짝귀죠? 짝귀. 알겠죠, 여러분? 짝귀. 도박하는 사람이죠? 알겠지, 얘들아? 그 옆에 보니까 아구탕 팔고 아귀. 미안해요. 갑니다. 집중.
어디까지 읽었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경매 절차는 그죠? 자, 부동산은 그럼 얘들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경매 절차를 거친대. 그러니까 자,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가압류를 하는 거지, 가압류. 그럼 가압류를 하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경매라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 친구들 나중에 경매 시장 가가지고 부동산 살 수도 있단 말이야. 볼게요.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경매 신청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선행보자, 채무자가 나한테 돈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다는 얘기죠. 안 갚았으니까 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해달라고 나라한테 신청을 한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강제로 압류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강제집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압류라고 강제집행이라고. 가압류가 아니고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강제집행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럼 그 다음 보자.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의 공적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컨대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을이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라는 사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채권액은 물론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도 공적으로 확인돼야 돼.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래야지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있어 진짜. 이러한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돈을 갚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압류라고 한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건물을 뭐 한다? 압류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압류를 집어넣어서 뭐라 해? 부동산 압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보자. 이게 원래 내 부동산이야? 해도 강제집행이 시행되면 이제 내 거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닌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왜 이 물건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 경매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 목적물이, 그러니까 목적물이 얘들아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동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얘들아 이 등기부 진짜 잘 알아놔야 돼.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등기부가 뭐냐면 쌤 봐봐. 이 물건이 내 물건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내 건물인데 등기부가 없어.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미니한테 건물을 샀거든. 너희들이 다 알아. 니들이 다 아는 상태로 물건을 샀어. 근데 미니가 나한테 분명히 물건을 팔았고 니들 다 증인이야. 근데 미니가 나중에 내 거래. 그래도 나는 내 거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닌 거야. 등기하지 않으면 내 물건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물건 살 때 등기 안 하면 니네 게 아니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등기부 등본이야. 그래서 부동산에는 다 뭐가 있어? 등기부 등본이 있는 거야. 그럼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누구 물건인지 알아볼라?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호가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았지만 알아놔야 돼. 지호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럼 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 업자가 A라는 사람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등기부 등본 때문이니까 누구 있어? B일 수 있어. 그럼 이건 뭐야? 부동산 사기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런 물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이래서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이 등기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누구 건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까지 됐지. 니네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봐.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데 매각 절차를 진행하죠. 당연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매각은 판단 얘기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선정하죠. 그래서 경매시장 가보면 가압류된 물건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좀 쌀까 비쌀까? 좀 싸요. 싸면 사람들이 쌤 봐봐. 경매시장 가면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쭉 써. 그래서 내. 그러면 그 쓴 사람들 중에 제일 비싼 가격을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부동산이 팔린 거죠. 그럼 부동산이 팔렸으니까 팔린 돈이 있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갚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봐봐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한 가액을 법원의 액수를 법원에 납부하며 매수인은 즉시 경매 목적물, 부동산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은 뭐 된다? 소멸된다. 그렇지. 물건 뺏긴 거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도 모두 자동으로 뭐 된다? 소멸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제 네 물건 아니야. 이건 판 거야. 얘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돈 나왔죠?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돌려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복잡해. 잘 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했어. 맞지, 얘들아? 그럼 얘는 이제 관계 없는 거야. 그지? 건물만 사간 거니까. 법원은 이 돈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경매할 때 들었던 비용, 뭐 사람도 써야 되고 건물 안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법원 빌린 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비용, 미납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인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해서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물건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이제 이 물건은 걔 거지, 사가 내 거. 그럼 이 100만 원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금 떼고, 맞습니까, 여러분? 경매할 때 들었던 비용 빼는 거야. 10만 원 들었네. 그럼 얼마 남은 거야? 90만 원을 내려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90만 원 가지고 이제 니네가 알아서 나눠 가져. 이해돼? 요게 되는 건데 어떻게 나눠 갔느냐?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야. 한 명이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명이면 이들은 배당 금액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맞나요?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에, 다시 말하면 합산액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크다는 건 봐. 우리한테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세금 떼고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자, 그런데 얘도 100만 원 받아야 되고 얘도 100만 원 받아야 되고 얘도 100만 원 받아야 돼. 100만 원이 몇 명이야? 3명이야. 어이구 큰일 났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100만 원을 3분의 1씩 나눠 갖겠죠.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이 말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자, 배당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에 비례해서 배당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슨 배당?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걸쳐 채권자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1억이고 채무자 갑에 대한 을은 1억, 병은 3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배당 금액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3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맞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2,500만 원, 병은 7,500만 원. 왜?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총 얘들아 배당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야? 4억이잖아. 근데 지금 줄 수 있는 게 얼마야? 1억이잖아. 그러면 이 4억인데 이게 1대 3이라며. 그럼 4분의 1, 4분의 3.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받고 얘는 4분의 3 받아야 되니까 얘는 2,500만 원 받고 얘는 7,500만 원 받는다. 산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배당? 안분배당. 배당 가능 금액을 이렇게 됩니다. 자, 을이 이에 대한 부동산 경매 절차를 주도했고, 자, 이런 거 잘 봐.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주도해서 되게 일 많이 한 거지. 병은 이러한 것때 배당 요구를 이러한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절차에만 참가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내기 좋지. 맞니, 얘들아? 일부러 쓴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경매도 붙이고 이것저것 일 많이 했으니까 나 좀 더 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지분율로 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편 안분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경매의 목적물은 부동산에 담보물건이 설정된 경우를 해서 담보물건 동그라미 빵 쳐봐.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좋아. 자, 지금 무슨 현상? 예외야, 예외. 자, 예외가 뭐야? 담보물건이 선정돼요. 그럼 담보물건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자, 선생님 설명해 줄게, 그냥. 자, 봐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가 얘한테, 이 건물주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근데 빌려주면서 좀 찝찝한 거야. 찝찝한 거 이 새끼가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이 건물 담보로 나한테 줘. 그러니까 담보를 여기다 잡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1억을 빌려주는 대신에 건물 너 그걸 담보로 줘. 그럼 이 건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야? 이 건물이 넘어가잖아.
채권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를 안 볼 가능성이 높겠지.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자, 요게 예외야. 그 다음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봐. 담보물권자는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가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 갖는 게 아니야. 나는 자 A라는 애가 있어. 이거 문제 내기 좋지. 그래서 너희들 그 문제집 가보면 아마 뒤에 보기 문제로 그거 나와 있는 걸로 나 알고 있거든. 자 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A도 1억, B도 1억, C도 1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얘가 이거에 이 물건에 대한 담보 물건을 설정해 놨어 이미. 그러면 1억이 딱 나왔지. 그럼 누구한테만 가? 얘만 1억 받는 거야. 얘 못 받아. 돈이 없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담보 잡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은행에 가서 돈 빌리잖아.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은행에서 뭐 잡히라고 그래? 담보 잡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그 물건을 팔아서라도 먼저 받겠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이거야. 너희들한테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삶에서 알아놔야 되는 단어야. 알아놔야 되는 단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은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므로 맞지 얘들아? 그지? 그럼 물어보자. 내가 등기부를 딱 떼어봤더니 거기에 담보 잡혀 있네? 그럼 물어보자. 나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 돈 못 받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떼보는 거야. 이래서.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뭐 된다? 유지된다. 이에 비해 일반 채권자 즉 담보물권이 안 돼 있는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금전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수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뭐를 해놓으면 돼?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되어 공시되는데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다 써있는 거야 이게. 알겠니?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자에게 강제 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나온다는 거지. 일반 채권자로서 지위만 인정되므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 힘이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보자. 가압류가 아니라 얘들아 담보 물건을 설정된 애가 일단 무조건 먼저 받아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담보 잡힌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해됩니까? 그 마지막 줄을 여러분 읽어보는 걸로